은은 과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능의 끝에서 항상 선택된다. AI도 전기차도 태양광도 결국 이 금속 위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지금 은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건드리고 있다. 가격은 숫자고 구조는 방향이다. 은은 금과 다르다. 금은 중앙은행 금고에 쌓이지만 은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반도체 위에서 사라진다. 은은 지구상 모든 금속 중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싸서 쓰는 구리가 아니라 성능이 중요한 곳에서는 결국 은이 선택된다. AI 서버, 고성능 반도체, 전기차 전력 제어 모듈, 차세대 태양전지. 은은 이제 귀금속이 아니라 전략 소재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이 전략 소재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가? 은의 생산 구조를 보자. 은광에서 직접 나오는 비중은 약 25%, 70%는 아연과 납재련의 부산물이다. 수요가 늘어도 은만 따로 늘리기는 어렵고 공급은 경직돼 있다. 연간 생산 증가율은 약 2%, 그런데 수요는 4% 이상 증가한다. 2배의 속도다. 공급은 느리고 수요는 빠르다. 2%대 4%.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부족은 가격을 만든다. 가격은 전략을 흔든다. 그리고 가격이 움직이자 가장 먼저 전략으로 반응한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은 선물 거래를 강하게 조인다. 하루 매매 횟수 제한, 반복 거래 금지, 최소 보유 시간 강제, 개인 보유 계약수 제한, 증거금 6차례 인상, 레버리지를 줄이면 상승 압력도 줄어든다. 겉으로는 가격 안정이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다. 중국은 알고 있다. 이건 투기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왜 구조인가? 아이러니가 있다. 성장을 원하면 은을 더 써야 한다. 중국이 국가 전략으로 키우는 산업은 전기차, 태양광, 리튬 배터리. 이 산업이 커질수록 은 수요는 더 늘어난다. 전기차 한 대에 25에서 50g,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더 늘어난다. 태양전지는 퍼크셀에서 차세대 고효율 기술인 탑콘, 그리고 프리미엄급인 HJT로 이동 중이다. 쉽게 말해 9세대 표준 모델에서 효율과 발전량을 크게 끌어올린 차세대 최상위 모델로 바뀌는 흐름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효율이 올라갈수록 은 사용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 고효율 모델 비중이 커질수록 은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성장을 선택하는 순간 은 소비도 함께 늘어난다. 그래서 중국은 두 개의 레버를 동시에 당긴다. 국내 가격은 눌러두고 해외 공급은 통제한다. 이건 투기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2025년 10월 중국은 은 수출 통제를 발표한다. 수출 금지는 아니다. 그러나 수출 기업을 지정한다. 총 44개 기업으로 80톤 이상 생산 능력 보유, 국영기업급 중심이다. 2026년 1월부터 은은 수출 허가 대상 품목이 된다. 히토리와 같은 방식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조일 수 있다. 중국은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부족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흐름은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11월 미국은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우라늄, 구리 등과 함께 은도 핵심 광물로 추가된다. 2026년 2월 MSP 광물안보 파트너십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은 공급망 재편을 공식화한다. 54개국이 참석한 자리에서 핵심 광물 무역블록 구상이 공개된다.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사실상 중국 견제다. 중국은 즉각 반발한다.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폐쇄적 연대라고 비판한다. 핵심 광물은 이제 산업 소재가 아니라 지정학의 언어가 됐다. 하지만 전략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장은 숫자로 반응한다. 그 단면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드러난다. 현재 등록은은 약 3,155톤, 즉시 인도 가능한 물량이다. 반면 종이은 파생상품 계약은 약 26,600톤, 등록은 대비 6배가 넘는다. 재고는 줄고 인출 요구는 늘고 있다. 실물이 빠듯한 시장에서 레버리지는 위험이 된다. 그래서 CME도 증거금을 올린다. 국가는 은을 전략 자산으로 올리고 시장은 실물 부족을 가격에 반영한다. 그리고 이 긴장 상태에서 거래 중단이 발생했다. 2025년 11월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려는 순간 CME 전산이 멈췄다.
약 10시간 거래가 중단됐다. 공식 사유는 시스템 문제였다. 2026년 2월 26일에도 은 가격이 급등하며 $90를 넘보던 구간에서 다시 약 1시간 30분 거래가 중단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가격 급등 국면이었다. 실물이 얇고 레버리지는 두껍다. 이건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다. 구조적 긴장이다. 그래서 증거금을 올린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줄인다. 미국도 알고 있다. 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다. 이건 실물과 연결된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이 싸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한국이 있다. 기존 MSP 의장국으로 참여하면서도 무역 블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세 갈등, 한중 관계, 공급망 안정, 선택지는 단순하지 않다. 그런데 광산업 비중이 낮은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흥미로운 점은 국내 은 생산이 광산 채굴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은 생산량은 약 2,000톤, 전 세계 연간 생산량 약 36,000톤 중 5.6%에 육박한다. 대부분 아연이나 납이 함유된 광석을 수입해 재련하면서 부사물로 확보된다. 즉, 은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며 이미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AI와 태양광, 전기차 수요를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 은을 단순 수출 품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략 자산으로 격상할 것인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핵심 광물안보 회의에서 무역 블록을 추진하여 탈중국 공급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핵심 광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전략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선택이 한국의 위치를 바꾼다. 이런 순간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한 번 은은 세계 무역의 흐름을 장악했다. 16세기 포토시 광산에서 쏟아진 은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넜다. 이유는 단순했다. 명나라 후기에 시행된 일조편법. 복잡하던 세금 항목을 하나로 묶고 이를 은으로 납부하게 한 개혁이었다. 그 순간 국가 재정의 기준이 은으로 통합됐다. 세금도 은으로 납부했고 대규모 결제도 은으로 했다. 세계 최대 시장 중국이 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페인은 아메리카에서 은을 캐냈고 유럽은 그 은으로 비단과 도자기, 차를 샀다. 은이 흐르는 방향이 곧 세계 무역의 방향이었다. 그리고 금융은 그 흐름 위에 세워졌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은행이라는 단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은을 다루는 곳. 은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움직이던 기준이었다. 그리고 지금 은은 다시 한번 공급망의 중심에 서 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다. 방향이다. AI가 커질수록 전력은 중요해진다. 태양광이 고효율로 갈수록 은 사용량은 늘어난다. 전기차가 늘수록 은은 더 많이 들어간다. 공급은 2%, 수요는 4%. 격차는 구조다. 중국은 조이고 미국은 관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 은은 더 이상 귀금속이 아니다. 16세기엔 무역을 움직였고 21세기엔 전력을 움직인다. 지금 움직이는 건 가격이 아니다. 전력과 공급망이다. 그리고 그 위에 주도권이다. 이 싸움 속에서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제 필요한 건 단순한 보유가 아니다. 전략이다.